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육해공보다 더 무서운 전쟁, 사이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 TV입니다. 사이버전은 육해공과 더불어 제4공간의 새로운 전쟁 공간입니다. 사이버전은 국가와 조직이 사이버 공간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의사결정 흐름을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 자국의 생명선을 방어하는 모든 작전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영토가 국경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사이버 공간은 365일 24시간 경계가 없고 상호 연결로 묶여 있어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미국 군사합동교리는 사이버 능력을 운용해 사이버 공간 안팎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작전으로 규정하여 독립전장으로 다루되 전자기 정보 환경과 얽힌 복합전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정의는 국가안보의 중심이 더 이상 재래식 탱크와 포가 아니라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증과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관계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참여하는 모든 객체들 사이에서 힘이 흐르는 연결 구조를 말합니다. 사이버전에서 진짜 전장은 개별 서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 조직 프로토콜 클라우드 공급망 인증체계가 맺는 신뢰의 관계 사슬입니다. 공격자는 항상 가장 약한 연결, 예컨대 외주업체의 노후 단말, DMRC, Domain Based Message Authentication, Reporting and Conformance가 없는 메일 도메인, 다단 계약 구조의 부실 검증 같은 틈을 노립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자산을 더 쌓는 문제가 아니라 연결을 어떻게 설계 통제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연결을 평시부터 주도하려는 전략이 미국의 지속적 관여와 선제적 원격 방어 개념입니다. 관계를 이해하면 왜 사전 잠복 사전 교란 실시간 억제가 핵심인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사이버 공격 수단은 세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취약점과 악성 코드 중심으로 침투하여 서비스 거부나 데이터 파괴를 일으키는 정면 충돌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사회공학과 이메일 위장을 결합해 정교한 스피어 피싱과 인증정보 탈취로 내부에서 살아가는 형식의 은닉형으로 발전했습니다. 세대는 공급망 악용과 클라우드 OT, ICS, Operational Technology, Industrial Control Systems, 융합 영역으로 확장되어 제3자 업데이트 탈취, 신뢰된 서명 오염, 운영기술, 전력통신, 수자원 등 조작까지 겨냥하는 관계 공격형으로 도약했습니다. 중국발로 분류된 볼트 타이푼 활동은 미국 중요 인프라에 장기 잠복해 위기시 교란하려는 사전 자리 잡기의 전형으로 평가되며 합동 권고문은 합법적 자격 증명과 정상 도구를 활용해 탐지를 회피하는 생활형 전술을 상세히 지적합니다. 이는 코드보다 관계를 노리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합니다. 사이버 방어 수단도 사이버 공격 수단에 대응해 진화했습니다. 첫 세대는 경계 방화벽 백신 서버 패치 같은 울타리 중심 방어였습니다. 두 세대는 ED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과 XDR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를 활용해 침투 후 행위를 탐지하는 내부가 시성 위주로 전환했습니다. 세 세대는 제로 트러스트와 강제 다요소 하드웨어 키 인증, DMARC, Domain Based Message Authentication, Reporting and Conformance, 같은 메일 진위 검증, 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 기반 공급망 검증, 브라우저 격리 파일 무해화, OTICS, Operational Technology, Industrial, 컨트롤 시스템 분리 및 ISO, IS, EC 622463 세그멘테이션처럼 관계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 활동 예산이 2024 회계연도에 135억 달러 규모로 증액되고 사이버 사령부의 헌트 포워드 작전이 동맹 네트워크 내부 정찰 차단에 쓰이는 이유는 이 관계 방어가 억제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이버전을 관계의 주도권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격 억제와 민간 방어를 동시에 밀어붙입니다. 실전 조직은 133개 팀, 약 6,200명 규모의 사이버 미션 포스가 축이며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과 인프라 보안 기관 CIS는 약 4,021명과 30억 달러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연방 기간 산업을 지원합니다. 2025년 들어 인력 변동과 예산 논란이 있었지만 교리의 핵심은 평시 선제 탐지 교란과 동맹 연합작전의 상시화를 통해 적의 기대 효용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한 건당 평균 비용은 글로벌 488만 달러, 미국은 그보다 높게 고착되어 있어 민간 부문도 선제 억제가 최적의 비용 절감임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2024년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고 정보지원부대로 재편하며 사이버 전자정찰 지휘 통제를 통합해 정보 우세 달성을 표방합니다. 특징은 국가안전부와 군 조직이 민간 계약형 해킹 생태계를 촘촘히 활용하여 공급망 학계 항공우주 통신을 평시에 잠식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 인프라에 대한 사전 잠복과 정상 도구 활용은 탐지 난도를 극대화하고 전시 개시 전에 관계망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예산과 병력은 불투명하지만 공개된 기소장과 정책 분석은 국가 민간 지방 다층 계약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수동 방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2025년 액티브 사이버 디펜스 법을 통과시켜 외국발 위협에 대한 사전 차단 교란 권한과 중대사고 보고 의무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는 평시 법적 권한과 중앙 집중형 통제로 속도를 되찾는 선택이며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 이행 중입니다. 동시에 인력 부족이 구조적 과제로 지적되어 교육 양성 예산과 민간 협력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환은 법 없이는 관계 주도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북한은 정찰총국 지카레 다중 APT군 라자루스 김스키 안다리엘 등을 운영하며 약 6천에서 7천 명 규모로 추정되는 해커 전력을 운용합니다. 목표는 한국, 일본, 미국의 공공 언론, 방산, 금융, 의료전 분야이며 스피어 피싱, 악성 문서 메일, 자동 포워딩 랜섬웨어, 암호 자산 탈취를 결합해 제재 회피 재원을 조달하고 전시 교란 능력을 축적합니다. 북한 모델의 본질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 사슬의 균열을 연쇄적으로 이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관계전이며 인력 규모 대비 사회적 비용 유발 능력이 가장 높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2024년 국가 사이버 전략을 발표하며 방어 중심에서 적극 억제 지향으로 전환하고 동맹 연습과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민간의 거버넌스와 표준 준수의 편차가 크고 최근 2년간 침해 사고 신고가 48% 급증하며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대형 통신사 사건 등에서 보듯 기본 보안 통제가 부실할 경우 한 번의 침투가 수천만 가입자 신뢰와 국가 브랜드 신용을 동시에 훼손합니다. 이것은 장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설계의 실패이며 제로 트러스트 DMRC, Domain Based Message Authentication, Reporting and Conformance, 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 OT, ICS, Operational Technology, Industrial Control Systems, 분리 같은 핵심 통제를 법 예산 평가와 연결해 강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5나라의 핵심 수치를 비교하면 미국은 사이버 미션 포스 약 6,200명과 CISA 사이버 세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세큐리티 에이전시 4,021명, 국방부 사이버 활동 약 135억 달러와 CISA 약 30억 달러를 합쳐 매년 160억 달러급 투입으로 동맹과 민간을 함께 방어합니다. 중국은 정확한 숫자를 숨기지만 정보지원부대 창설과 민간 계약형 생태계로 평시 잠복을 대량 수행하는 구조적 장점을 보유합니다.
일본은 법제 전환과 중앙집중형 통제를 통해 권한 책임 속도의 삼각형을 복원 중이며 인력 부족이 대규모 양성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6천에서 7천 명으로 추정되는 전력으로도 암호자산 탈취 랜섬웨어 정찰을 결합해 막대한 외화 조달과 교란 효과를 달성합니다. 한국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사령부, 검찰청, K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다중기관 체계로 대응하며 2027년까지 정보보안 분야 1.1조 원 투자를 공언했지만 최근 대형 사고와 과징 사례가 보여주듯 법조직 표준의 연결 고도화가 시급합니다. 사회적 비용의 비교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평균 치매 비용은 사건당 488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이며 선진산업국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독일 기업은 최근 1년 피해액만 2,670억 유로로 추산되어 공급망 전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연간 투자 확대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하며 보험 과징 법무 비용을 넘어 시장 점유율, 신용주가, 금리까지 연쇄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의 비용은 서버 복구비가 아니라 신뢰의 시간이며 한번 잃은 신뢰는 10년치 브랜드 가치를 잠식합니다. 왜 사이버전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첫째, 물리전보다 빠르고 조용하며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번의 이메일 한 줄에 토큰 한 개의 업데이트가 전체 국가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억제 비용이 가장 싸고 피해 비용이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공격자는 이메일 한 통이면 되고 방어자는 전국의 모든 메일함을 지켜야 하므로 관계 설계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전의 승패는 하나의 문을 잘 잠그는가가 아니라 모든 문을 동시에 어떻게 설계하는가로 결정됩니다. 5나라의 전략을 관통하는 본질을 보면 미국은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며 동맹망까지 묶어 관계의 비용을 평시에 올립니다. 중국은 평시에 안으로 파고들어 전시에 꺼낼 수 있는 스위치를 미리 심습니다. 일본은 법으로 속도를 되찾아 사전 차단 권한을 확보합니다. 북한은 작은 인력으로 신뢰의 균열을 연쇄 폭발시키는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합니다. 한국은 이제 관계를 재설계해 모든 문을 동시에 잠그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실행을 위해 한국이 당장 바꿔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권한을 바꿉니다. 일본식 액티브 디펜스에 준하는 법으로 외국발 위협에 사전 차단 교란 의무 보고와 동맹 헌트 포워드를 제도화합니다. 법이 있어야 속도가 생기고 속도가 있어야 억제가 작동합니다. 둘째, 사람을 바꿉니다. 군 정민 합동으로 공격자 추적 공급망, 검증 OT 위성, 방어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인지전, 5트랙 전문 인력을 임무 기반으로 양성하고 국가 KPI를 탐지 시간과 복구 시간으로 공개해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합니다. 미국이 숫자와 예산을 공개해 억제력을 보이는 이유는 국민과 동맹이 신뢰할 수 있는 속도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돈을 바꿉니다. 장비 구매가 아니라 관계 강화했습니다. 전 공공기관 산업에 디머크, 도메인 기반 메시지 인증, 보고 및 준수, 의무화, 하드웨어 키 기반, 무비밀번호 인증, SBOBM,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터리얼, 제출 검증, 브라우저 격리 파일 무해화, OTICS, Operational Technology, Industrial Control Systems, 분리 데이터 다이오드 위성지상 이중화 통신을 최소선으로 강제합니다. 이 6가지는 입증된 억제 레버이며 평균 사건 비용을 즉시 낮춥니다. 한국이 1조 1,100만 원 투자를 계획한다면 이 항목으로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사이버전은 기술전이 아니라 관계전입니다. 공격자는 컴퓨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노립니다. 국가는 더 많은 장비가 아니라 더 현명한 연결로 영토를 지킵니다. 미국은 평시부터 적 내부를 어지럽혀 전시를 무력화하고 중국은 평시 내부를 점령해
전시의 스위치를 누르려 하며 일본은 법으로 속도를 회복하고 북한은 작은 인력으로 큰 틈을 찾습니다. 한국은 관계를 재설계해 모든 연결을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